염증 예방 3장 염증과 자율신경 스트레스와 병의 관계. 국가고시를 준비 중이던 30대 후반의 남성이 병원을 방문했는데 시험 공부 시작하면서 원인 모를 우통과 설사에 시달리고 심한 날에는 하루에 설사 5번 이상, 버스 타도 화장실 가고 싶을까봐 불안하고 모의고사 보기 전에 진사제 먹어야 되고, 혹시나 해서 위 내시경 장 내시경을 해봤는데 염증 소견만 보이고 병원에서 처방한 위장약, 장약을 처방받아도 큰 차도가 없었다. 옆에 보면 스트레스 지수 측정 결과라고 해서 이제 빨간색에 표시 마크를 해놨는데 여기 68점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60점 이상이 만성 스트레스 환자라고 나오거든요. 여기 그 좀 어둡게 나와서 그렇긴 한데 얘네들 수치를 보면은 수치가 좀 많이 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 지수 68로 만성 스트레스 판정이고, 이로 인해서 교감신경 기능이 정상 범위 이하로 떨어져서 신체 기능 저하를 보여서 자율신경 피로를 회복하는 치료 실시 후 하고, 그리고 서서히 회복하니까 장까지 회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가 뭐 자율신경계가 무너지면서 대장 장기 기간의 움직임까지, 얘네 활동성까지 약간 좀 안 좋게 만들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이 증상이 드러난 곳은 장인데 원인은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다. 아까 봤던 것처럼 우리가 장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 뭐 어디 장이 안 좋아서 뭐 크론병 뭐 이런 거라서 아까 배가 아프고 화장실 가고 싶고 그런 건 아니었고, 왜냐면 위대장 내시경을 했었을 때 약간의 염증 소견이 있었지만 이 사람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장기 기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픈 게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 자율신경계가 무너져서 이 사람이 이런 증상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고, 스트레스가 지속이 되면은 얘네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지고 자율신경이 지배하는 장기 중에 내가 가장 약하게 약하게 타고난 장기에서 염증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장이 약하게 태어나면 장염, 뭐 위가 약하게 태어나면 위염, 방광이면 방광염 이런 식으로 가는데, 눈앞의 증상만을 쫓기보다는 염증을 만성적으로 일으키는 원인을 치료해야 병이 낫는다 라고 합니다. 자율신경이 내 몸에 보내는 위험신호, 얘네가 균형이 깨지면 우리 몸에 SOS 신호를 보낸다고 해요. 어쨌든 저희는 몸은 이 모든 작용들을 다 보존하려고 하고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데, 당연히 균형이 깨지면 저희한테 다 티를 내죠. 가장 예민하게 감지할 수 있는 부위가 심장이고, 얘가 이유 없이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심장이 빨리 뛰고 가슴이 답답하다, 그리고 병원에서 별 다른 문제가 없다고 진단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이상 증상을 분명히 느꼈을 때 교감신경이랑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깨진 상태라고 해요.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하는데, 예민한 신경을 타고나거나 신경의 노화가 많이 된 장년층, 그리고 만성 스트레스로 신경이 매우 피로한 상태면 백신이나 일부 감염으로 인해서 면역 반응이나 얘네들이 신경에 스트레스를 일으켜서 자율신경의 실조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보면은 교감신경 우세형과 부교감신경 우세형이라고 해서 좀 정리를 해놨는데, 혈압 상승, 그리고 빠르게 뛰는 심장, 위액 감소로 인한 소화불량, 불면증, 내가 교감신경 우세형. 왜냐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됐었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고 혈압이 상승한다고 했었죠. 근데 그건 다른 애들이 좀 빠르게 활동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소화기관은 약간 좀 잠시 쉬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화불량, 그리고 불면증, 잠을 못 자죠. 교감신경 활성화돼 있으니까. 주로 화가 난 사람에게서 보이는 양상이고, 얘네들 중에서 그 자율신경 실조증 중에서도 교감신경 항진이라고 하고, 그런 패턴이 자주 나타나는 사람을 우세형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부교감신경 우세형은 기립성 저혈압, 느리게 뛰는 심장, 분비물 감소로 인한 건조증, 그리고 무기력과 우울감 증가, 잦은 무기력이나 우울감, 잦은 체기나 복통, 그리고 월경통 등 컨디션이 떨어졌을 때 특히 자주 느끼고, 부교감신경이 항진일 때 나타나는 증상이고, 얘네가 반복되면 부교감신경 우세형이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 자율신경 실조증 자가 테스트가 아까 우리가 가장 먼저 티가 나는 친구가 심장이라고 했죠. 그 심장은 우리가 뭘로 확인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그쵸, 그런 걸로 확인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자가 맥진법이라는 걸 진행을 해서 내 심장이 활발하게 뛰고 있는지, 얘네가 좀 멀쩡하게 있는지를 확인을 해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장기 중에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곳이 심장이기 때문에 균형을 확인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맥박수를 재는 것이다 라고 제가 정리를 해놨고요.
요거를 하는 방법은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왼손 바닥을 천장을 향하게 놓은 다음에 오른손으로 왼쪽 손목을 감싸서 옛날에 막 허준 이런 거 보면은 보통 이렇게 진맥을 다 하잖아요. 이렇게 했었을 때 검지, 중지, 약지 세 손가락을 요골동맥 손목 아래 엄지손가락 라인을 따라가지고 내려가는 혈관 위에 얹어보고 거기서 손끝으로 맥이 뛰는 지점을 찾아가지고 10초 동안 맥이 뛰는 획수 곱하기 6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저희가 1분 동안 뛰는 맥박수겠죠. 얘네를 가장 정확하게 하려면은 어쨌든 한 3번 정도 진행을 해서 평균치를 내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하고 안정시 측정값을 기준으로 성인의 맥박수는 분당 60배에서 80배 정도 뛰는 것을 가장 건강한 상태로 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나중에 한번 측정해보거나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뭐 매일매일 피곤하거나 어디 뭐 이유도 모르거나 어디가 뭐 좀 아픈데 좀 컨디션이 좀 끌어올라오지 않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것들 간단하게 그냥 근육만 이렇게 해서 체크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의 컨디션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한번 진행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미병, 질병과 건강 사이. 운동을 하면은 맥박 빠르게 뛰죠. 그럴 때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큰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맥박이 마치 운동 중인 것처럼 빠르게 뛰면 몸은 쉬고 있는데 심장은 쉬지 못해서 얘가 과활성화되겠죠. 부담이 가서 혈관에 전달이 됩니다. 아까 심장에서 혈관 그리고 혈액까지도 이게 다 심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혈관에 전달됩니다. 심장활동과 질병의 관계. 안정식 맥박을 60에서 80회로 유지하는 그룹보다 90회 이상 뛰는 그룹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과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률이 2.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당뇨 위험도 3배 이상 높아지고 유방암 환자를 추적 관찰 연구에서도 1분 맥박수가 85회 이상이면 65회 이하인 사람보다 재발률이 높고 생존율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진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심장이 빠르게 뛰는 사람은 빨리 죽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심장이 불필요하게 빨리 뛰면은 수명을 단축하는 일이 된다. 그래서 약간 생각을 했던 게 이게 안정시 맥박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뭐 공부했었을 때 스포츠 심장이면 이 사람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좀 기준으로 갈 때 일의 박출량을 조금 강하게 만들어줘서 심장을 단련시켜줘서 얘가 조금 더 건강하게 되지 않을까. 얘네보다 조금 덜 뛸 수 있을까. 뛰는 횟수가 좀 줄어들 테니까 박출량이 증가하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니까 운동을 하면 좋아지는 이점인가 라고까지 생각해보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을 때 그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거는 호흡에 이거요. 자율신경의 불협화음을 튜닝해서 만성경증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 호흡이라고 하고 혈압이나 맥박, 체온 그리고 장 운동은 제어가 불가능한데 호흡은 조절이 가능하다. 혈압, 맥박, 체온, 뭐 장 운동 이런 애들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죠?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것. 그건 이제 근육 쪽이. 거기서 들어가서 자율신경에 들어가서 체성. 걔는 우리가 자율신경계에 들어가면 아니 자율신경계까지 주신경인가? 말초신경계? 운동할 때 이렇게 나눠졌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아니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절이 되는 것이 있고 조절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걸 나눴던 두 가지 관계가 있잖아요. 자율신경.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그거랑 체성신경계, 자율신경계? 그렇지 그거죠. 한번 얘기하고 싶었어요. 교감신경은 호흡을 얕고 빠르게 작동하고 부교감신경은 깊고 천천히 작동한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호흡이 얕고 빨라질 때 얘네가 교감신경 활성화 빨라지니까 의식적으로 호흡을 천천히 깊게 하면 부교감신경의 작용을 활성화하고 그 자율신경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478 호흡법이라는 게 아까 그 흡연에 관련된 얘기. 그래서 내가 아까 약간 이랬던 거. 난 이 내용 다 알고 있으니까. 왜? 478. 들숨은 4초, 호흡을 정지하는 게 7초, 내뱉는 숨이 8초. 얘보다 얘가 더 길고 그리고 얘를 좀 멈추고 있어라고 하는데 사실상 얘 7초는 저는 좀 잘 필요성 잘 못 느끼겠고 확실히 들숨과 날숨의 그 비율을 조금 많이 차이를 두면은
조금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 라고 하고, 꿀벌 호흡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라고 돼 있고, 들어가시는 숨보다 내쉬는 숨을 오래 더 유지하면 이완작용이 증가돼서 효과가 더 좋고, 가슴의 압박감과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강제로 호흡을 길게 이어가면 부작용이 생겨요. 그리고 교감신경이 항진될 때는 이완을 돕는 호흡법이기 때문에 그 부교감신경 호세형인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아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부교감신경이 호세형인 사람은 오히려 교감신경을 좀 더 활성화시켜주는 게 더 이득이겠죠. 더 좋은 소리를 내면서 숨을 뱉으면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숨이 깊어지고 스트레스나 어지러운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꿀벌 호흡법이 누워가지고 편안한 자세를 취한 다음에 보통 평소대로 호흡을 몇 번 하고 입을 닫은 상태에서 코로 숨을 마시고 그리고 이런 소리를 내면서 숨을 천천히 내쉬고 그럼 이 소리가 사그라질 때까지 진행한다. 이 말은 우리가 체내에 마시는 숨을 다 내뱉는다는 소리겠죠. 그 5회 반복한 뒤에 평소에 자연호흡으로 돌아와서 들숨과 날숨을 편안하게 느껴본다. 이렇게 하면은 확실히 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한번 봤던 기억이 있을 텐데 자율신경을 살리는 운동법, 얘는 뭐 어떻게 제가 뭐 어떻게 따로 요약을 해서 보도를 다시 갖고 왔거든요. 자율신경의 신경절들은 목부터 꼬리뼈까지 척추를 따라 분포돼 있고 척추가 바로 서야지 얘네들이 잘 할 수 있다. 그 자율신경을 방해하는 자세는 구분 등이다. 그래서 제기차기 운동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제기를 차듯 양발을 손으로 치는 동작. 아직 확실하게 보면 이걸 보여주시는데 볼 수 있나? 못 보나? 못 보나? 뭐가 돼요? 네, 아무튼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 한 발씩 한 손으로 이렇게만 해고 반대발 들고 한 손으로 이렇게 또 만들어주고 끝판을 해낸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제 만세 한 손으로 만세를 촥 하면서 한쪽 다리를 살짝 잡아줍니다. 약간 곱게 이렇게 뒷발차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뚫어차기 이 발을 아까는 그냥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뒤로 넘겼다면 한 발을 약간 반대쪽으로 이렇게 꺾으면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운동을 하면은 척추가 좀 펴질 때 도움이 된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열심히 격동적으로 이 사람이 운동을 보여주는데 못 보여줘서 아쉽다. 그한테 못 봤잖아요. 네. 저는 저번에 봤거든요. 네, 좀 아쉽다. 되는 줄 알았어요. 유튜브에 찍히 나오나요? 네, 나와요. 그래서 자율신경 살리는 제기차기 운동이라고 치면